178번입니다. 자, 다음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A1부터 A6까지의 바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읽어보면요. A1부터 A6까지는 집합 X바 X는 7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라고 했습니다. 자, 7 이하니까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 A4는 짝수래요. 그러므로 A4는 2나 4나 6이 되어야 되겠죠. 7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는 2, 4,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보다는, 즉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3가 더 크다는 거죠.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등호가 있는 바로 뭐다? 바로 부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떠오를 때 중복조합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했을 때 A1부터 A6까지가 1부터 7 이하의 자연수가 되니까 바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함수 개수 문제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A1부터 A6까지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에 대응되니까 A1부터 A6까지를 우리가 X라는 집합으로 보고 1부터 7까지의 바로 이 원소를 Y 집합으로 본다면 X에서 Y로의 바로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어떻겠습니까? 똑같겠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풀이집처럼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부등식은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 풀 때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A4는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4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2나 4나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 A4의 함수값이 함수로 본다면 무엇일 때와 2일 때와 두 번째 A4의 함수값이 무엇일 때 4일 때와 세 번째 A4의 함수값이 무엇일 때 6일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생각하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A4가 2일 때입니다. A4가 2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다에서 바로 등호가 있는, 맞죠? 등호가 있는 바로 무슨 함수로 볼 수 있다? 정가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A1보다는 A2가 더 크거나 같고, A2보다는 A3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정가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i가 1부터 5까지가 있다고 해서 A1부터 A5까지만 정가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i에다 5를 대응해 보세요. 대응하면 A5보다는 A6이 더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A1부터 A6까지가 모두 다 정가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논리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자, A4가 2에게 써버리면요. A1과 A2와 A3는 누구에게 쓸 수 있나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정가 함수므로 2보다 작은 값, 즉 1과 2에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개는 바로 1, 2에게 설 수가 있으니까 바로 등호가 있는 정감수는 중복조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1, 2 두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 A1, A2, A3에 대한 거는 세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일이 끝나지 않았고요. A4는 2에게 하나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A5에서 A6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보다 크거나 같은 2부터 7까지의 이 6개의 원소 중에서 바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두 개를 선택하는데 중복해도 되니까 6H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요. 더하면 5, 빼면 4죠.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1과 같고요. 그리고 1은 곱하나만 하죠. 자, 더하면 8입니다. 맞죠? 빼면 7이 돼서 7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4 컨비네이션 1은 4가 되고요. 7 컨비네이션 2는 7, 6이 42를 2로 나누면 바로 21이 되어서 전체 몇 가지가 나온다? 84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두 번째는 A사가 누구에게 화살을 쏘는 꼴이 됩니까? 짝수인 4에게 화살을 쏘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 A1, A2, A3는 이 1, 2, 3, 4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A4는 4에게 쓰고요. 그러면 A5와 A6은 4, 5, 6, 7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따라서 더하면 7, 빼면 6이죠. 6 컨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은 곱 하나 만화가 되고요. 더하면 6, 빼면 5니까 5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6 컨비네이션 3은 얼마입니까? 6이 약분되므로 20이 되고요. 5 컨비네이션 2는 10이 되니까 전체 몇 개가 되겠다? 200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A4가 누구에게 화살을 쏜다? 6에게 화살을 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동일하죠. 자, A1, A2, A3는 1부터 6까지 이 6개 중에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6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고, 3개를 선택하면 되고, 4는 6에게 쏘는 한 가지죠. 5와 6은 6, 7,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6H3은 더하면 9니까 빼면 8이 되어서 8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겠습니다. 자, EH는 더하면 4, 빼면 3이죠.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똑같죠. 자, 8 컨비네이션 3은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3팩토리얼인 바로 6으로 약분하면 되니까 8, 7이 56이 되겠습니다. 자, 3 컨비네이션 1은 3이 되겠죠. 따라서 56 곱하기 3은 3, 6이 18에다가 5, 3, 15니까 16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세 가지로 했으니까 84와 200과 168을 더해주면 되겠죠. 84와 168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252가 되네요. 따라서 252와 200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452.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문제를 부등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함수의 개수 문제로 자, 통하게 되는데 바로 등호가 있는 정가 함수인데 A4가 2일 때와 4일 때와 6일 때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79번입니다. 자, 집합 x가 원소가 5개가 되는데요. 자, f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자, 이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데, 자, 가 조건을 해석하면요.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플러스 fx가 라지 x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들 먼저 해석해 보면 이 스몰 x는 라지 이 x 집합의 원소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 5개가 되죠. 그럼 fx는 무엇입니까? 이 x값 즉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값이죠. 즉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의 함수값 짝을 이루는 이 함수값의 합이죠. 즉 내가 누구에게 쏠 거 아닙니까? 나와 나에게 화살을 맞은 y값의 합이 바로 x집합의 원소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를 쏴버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함수값을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는 x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에게 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가가 바로 금지 조건이에요. 뭐냐면 마이너스 2는요. 절대로 누구한테 화살을 쏠 수 없다. 마이너스 2에게는 화살을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에게도 쏠 수 있나요? 더해버리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함수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마이너스 3도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에게도 화살을 쏠 수가 없다. 그러나 0이나 1이나 2에게는 화살을 쏠 수 있겠네요. 그죠?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이니까 바로 x 집합의 원소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게는 화살을 못 쏘고 0, 1, 2에게만 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게 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x의 집합의 원소가 되지 않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게 쏘버리면 0이 되고 마이너스 1, 0, 1이 되니까 바로 x집합의 원소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에게 화살을 못 쏜다는 거죠. 0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을 쏘아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1은 어떨까요? 0은 아무 상관이 없고 1은 어떻습니까? 1은 마이너스 2에게 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상관없고 마이너스 1에 쏘면 0이니까 상관없죠. 자, 1에게 쏘아도 2니까 상관없는데 1은 2에게 쏘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3이 되어서 1은 2에게 절대로 화살을 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는 누구한테 화살을 쏠 수 없나요? 자, 해보면 결론적으로 1에게 화살을 쏘면 3이 되니까 안 되고 2에게 화살을 쏘면 4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바로 금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쏘지 못하는 바로 Y 값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일 때는 바로 자기 자신과 그 다음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이 바로 작아지니까, 맞죠? 바로 등호가 있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로 중복조합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자, 마이너스 1에 2에서 1까지만 감소함수가 아니라 1을 대입해보면 F1이 F2의 함수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바로 2까지 이 X는 모든 원소가 바로 감소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X값만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만 감소함수를 만족한다가 아니고 자, 연속된 두 수니까 2까지 x에 1을 넣으면 f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감소함수가 된다. 이런 함수를 우리가 단조감소함수라고 이야기를 예전에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 또한 어떻게 우리가 감소함수인데 이 마이너스 2와 2는 두 개의 조건에 바로 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과 1은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분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거죠. 이왕이면 이 조건이 많은 경우 뭐 마이너스 2나 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은 바로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f-2가 바로 무엇일 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화살을 쏠 수가 없으니까 0일 때와 두 번째는 f-1이 무엇일 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누구에 대응될 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아닌 바로 1에 대응될 때. 세 번째는 f의 마이너스 2가 2에 대응될 때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도 자, 혹시나 이렇게 금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무엇으로 처음부터 여사건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차라리 스님처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분류한 가운데 그 안에서 혹시나 제외되어야 될 것은 제거해 주는 게 낫죠. 그 안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자, 금지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체에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를 뺀다는 것은 되게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푸는 것이 가장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되는데, 자, F-2가 바로 저 영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드시 감소함수라고 했어요. 감소함수.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놈이 0에게 화살을 쏘으니까 절대로 1과 2에게는 화살을 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네 개의 원소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0에게만 화살을 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바로 네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 감소와 함수를 만족하는 걸 체크했지만 여기에서는 금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지 사항이 되는 경우는 뭐 해줘야 되겠다? 제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금지 사항으로 첫 번째 마이너스 2는 0으로 딱 고정이 되었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쏘수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쏜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쏘았으면 0과 1과 2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나 마이너스 2에게 쏘아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0과 1과 2는 모두 다 마이너스 2에게 쏘는 이 한 가지 경우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하나 일단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3H4에는 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개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에서 오는 경우도 발생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우리가 금지 사항이니까 우리가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제외했고요. 그리고는 1이 2에게 쏘는 경우. 자, 1이 2에게 쏘는 경우는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3H4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에게만 화살을 쏘는 경우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은 절대로 2에게 화살을 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즉, 감소 함수를 만족시키면서 안 되는 것을 빼줘야 되는 거지. 1이 2에게 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강함수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3H 사이는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빼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가 1에게 쏘는 경우도 바로 이 세 개의 부분에만 써야 되니까 애시당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2가 2에게 쏜 경우도 애시당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과 2가 쏜 이 금지 조건은 이 3H4에는 감소함수를 만드는 이 조건 아래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3H4는 더하면 7이 되고 빼면 6이죠. 따라서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15에서 1을 빼면 되겠나요? 따라서 몇 개의 경우가 나온다? 14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2가 누구의 대응이 된다? 바로 1에게 대응이 된다는 거죠. 1에게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소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2에게는 절대로 화살을 쏘면 된다, 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이 네 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에만 대응이 돼야 되니까 전체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네 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슨 조건? 감소함수 조건의 위배되는 바로 이 금지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1부터 따져보면요.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마이너스 2를 쏘면 안 되는데 쏘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았으면 바로 이 조건도 여기에 포함이 되므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써버리면 0과 1과 2는 모두 다 누구에게 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에게 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제거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 감소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서 바로 이 금지 조건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0은 어떤 조건이었고요? 자, 1은 2에게 쏘잖아요. 1은 2에게 쏜다는 것은 이 4H4 감소함수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다? 빼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2가 이번에 뭐에 쏠 경우? 2가 1에게 쏠 경우죠. 자, 2가 1에게 쏴버리면, 맞죠? 2가 1에게 쏘는 것도 안 되는데, 그죠? 쏘서는 안 되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모두 다 1에 쏘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하나를 더 빼줘야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가 2에게 쏘는 경우는 애시당초 금지 조건은 맞지만, 그죠? 이 감소함수 조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2가 2에게 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4H4는 더하면 8, 빼면 7, 컨비네이션 4인데 3이 되겠죠. 여기서 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7 컨비네이션 3은요. 7, 6, 5를요. 무엇으로? 3팩토리얼인 6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3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5에서 2를 뺀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33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x 이꼴 마이너스 2가 누구에게 화살을 쏜 경우? 바로 2에게 화살을 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동일하게 어떻게 처리되면 되겠다? 이 다섯 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이 다섯 개의 바로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네 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 경우에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금지 조건을 따라가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를 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0과 1과 2는 모두 다 마이너스 2에게 쏘는 이 한 가지도 이 OH4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이 2에게 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이 2에게 쏘는 경우는 자, 1이 2에게 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마이너스 1과 0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2는 누구에게 쏠 수가 있습니까? 2는 여러분들 이보다 다시 지금 여기에서 1이 아니네요. 선생님이 착각했습니다. 1이 2에게 쏘는 경우죠. 그죠? 1이 2에게 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에 쏘는 경우가 한 가지 빠졌고 1이 2에게 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 1과 0은 무조건 0에 써야 되고요. 맞나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와 1이 2에게 쏘았으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 써야 되겠죠. 그런데 2는 어떻게 됩니까? 2는 2보다 작은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쏘아도 되고 마이너스 1을 쏘아도 되고 0을 쏘아도 되고 1을 쏘아도 되고 2까지 쏘아도 되겠죠. 그 다섯 가지가 OH4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섯 가지를 뭐 해줘야 된다? 또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괄호를 쳐볼게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또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1이 2에게 쏘는 경우는 다섯 가지를 빼줘야 되니까 이제는 2가 1에게 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2가 1에게 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마이너스 1, 0, 1이 누구 안에 쏘면 되겠다? 1, 2 안에서 쏘면 되겠죠. 그 말은 1, 2 몇 개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 선택한다. 세 개 선택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2가 2에게 쏘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2가 2에게 쏘는 경우도 우리가 금지 조건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모두 다 2에게 쏘야 되니까 얘도 한 가지를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2H3은 얼마입니까? 더하면 5, 빼면 4죠. 4 컨비네이션 얼마가 된다? 3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이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다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안 되는 금지 조건을 사용해 봤는데, 금지 조건을 사용했을 때, 보세요. 1이 2를 쏘았는 경우와, 그것이 어디에? 여기서 카운터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1이 2를 쏘았는 경우에서, 바로 2가 1을 쏘았는 경우가,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카운트가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럼 이 경우를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1이 2를 쏘았어요. 1이 2를 쏘았고 2가 1을 쏘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 이 경우 안에 이 마이너스 1과 0은 누구한테 모두 다 쏘아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2에게 쏘아야 되겠죠. 그럼 이 경우가 보세요. 1이 2한테 쏘았는 여기서 한번 카운트. 그리고 2가 1에서 쏘았는 여기도 한번 카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 카운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여기도 한 번이니까 한 번을 뭐 해줘야 되겠다? 빼줘야 되는 거죠. 두 번 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1이 2를 쏘았을 때, 자, 다시 1이 2를 쏘았을 때 2가 2를 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가 2를 쏘는다면 이 마이너스 1과 0은 천상 어디에? 2에 쏘아야 되겠죠. 그러면 1이 2에 쏘는 경우도 여기에서 1이 2에 쏘는 경우도 여기서 한번 카운트가 됐는데 1이 2에 쏘는 경우 2가 어디에? 2에 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가 한번 카운트 됐는데 이 마지막에 이 플러스 1도 무엇입니까? 2가 2에 카운트 됐을 때 나머지가 모두 다 2에 대응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1이 2에게 바로 대응되는 경우니까 이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이 동일하게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뭘 해줘야 된다? 한 번을 더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개가 이 문제의 바로 반전이라는 거죠. 요 두 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1이 2가 되는 경우, 2가 1이 되는 경우가 두 번 뺐기 때문에, 두 번 뺏는 건데 여기는 이제 발로를 쳤으니까 더해줬죠. 그럼 한 번을 빼줘야 되고, 1이 2가 되고, 2가 2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함수 개수 문제, 뭐 정가함수건, 감수함수건, 이 함수 개수 문제에 바로 끝판왕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금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여사건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훨씬 어렵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분류한 그 각각의 경우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면 된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 빼준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카운트되어서 한번 빼줬고요. 이번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해서 빼줬죠. 이 체크 표시는 무엇이다? 1이 2에서 쏘면서 2가 동시에 1을 쏜 경우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 것은 1이 2에게 쏘면서 2가 바로 2에게 동시에 쏘는 경우가 두 번씩 카운트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요. OH4는 더하면 9, 빼면 8이 되겠네요. 그죠? 8 컨비네이션 4가 되고요. 자, 여기는 자, 1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지고 1하고 마이너스 1이 사라져서 5와 4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 9가 되겠네요. 맞나요? 5와 4만 더하면 되니까 자, 9만 여기에서 뭐 하면 되겠다? 제외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8 컨비네이션 4는요. 8, 7, 6, 5를 4 팩토리얼 4, 3, 2, 1로 나누어 주면 되죠. 자, 4, 2, 8이 되고요. 3, 2, 6이 되니까 10 곱하기 7, 70까지가 되고 70에서 9를 빼니까 바로 61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으니까 우리는 분류한 이 14와 33과 61을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죠. 4와 3과 1을 더하면 8이 되고요. 1과 3과 6을 더하면 10이 되어서 전체 함수의 개수를 몇 개 만들 수가 있다? 108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함수 개수 문제의 바로 끝판왕 문제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80번입니다. 자, 자연수 n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이럴 때 n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우변에 있는 값만 계산한다면 바로 n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말하지만 바로 여러분들 꼭 이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은요, 1을 봤을 때는 x의 1제곱, n 컨벤션 2일 때는 x의 제곱이 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곱하기이므로 이 9의 제곱은 이 뒤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런데 5 컨비네이션 1이니까 여기는 9의 1제곱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5 컨비네이션 2니까 여기는 9의 제곱, 5 컨비네이션 3이니까 9의 세제곱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n을 나타낼 때 첫 번째는 9 곱하기 5 컨비네이션 1에 9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를. 그럼 다음은 5 컨비네이션 2가 9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9 곱하기 5 컨비네이션 2에 9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다음은 5 컨비네이션 3이니까 9의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9의 세제곱만 어떻게 이 뒤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다음은 5 컨비네이션 4니까 9가 있고 5 컨비네이션 4에 여기에 9의 4제곱이 있으면 되겠죠. 마지막은 5 컨비네이션 5니까 9의 5제곱이니까 9 곱하기 5 컨비네이션 5에 9의 5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모든 항에 다 9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9로 뭐 할 수 있다? 묶어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항 정리를 생각하면 자, n 컨비네이션 0부터 나와야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5 컨비네이션 1이니까 우리는 5 컨비네이션 0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뒤에는 생략하고 여기가 5 컨비네이션 5에 9에 5제곱까지 해서 얘를 하나 추가해 줬잖아요. 그럼 그걸 빼줘야 되죠. 그런데 5 컨비네이션 0을 빼주는 게 아니라 자, 9하고 곱했으니까 9 곱하기 5 컨비네이션 0을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개 한 값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항 정리에 의해서 9 곱하기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1 플러스 9에 맞죠? 바로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게 지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9를 빼주면 되죠. 왜? 5 컨비네이션 0이 1이니까. 그러면 얘는 바로 9 곱하기 10의 5제곱에다가 9를 빼준 값이 되고 10의 5제곱은 얼마를 0을 몇 개 붙여주면 된다? 5개 붙여주면 되겠죠. 거기에서 9를 빼라고 했으니까 바로 얼마가 되죠? 8, 9, 9, 9, 9가 몇 개가 되어야 되죠? 4개가 되어야 되고 바로 1이 되는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n의 값은 바로 89만 9,991이 되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니까 9가 4개니까 36이고 얘도 8하고 더하면 9가 되네요. 그럼 9가 5개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9 곱하기 5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구조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이 바로 숫자가 바로 지수 자리에 올라간다고 했죠. 맞나요? 이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게 바로 뒤에 있는 거, 앞에 거 뒤에 갈 때 뒤의 지수가 되고, 앞에 거의 지수는 바로 컨비네이션 앞과 뒤를 뺀 게 되는데, 얘는 1이니까 1의 거듭제곱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1번입니다. 오늘부터 43의 7제곱일 때 되는 날은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1 플러스 43의 7제곱이 되는 날은 무슨 요일인가 물어봤죠? 44의 7제곱이라고 물어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해가 44의 7제곱으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 43의 7제곱이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43의 7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의 배수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요일이 똑같겠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식을 이항 정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7 컨비네이션 형의 바로 1 플러스 x의 7제곱이니까 바로 43의 0제곱이 되고 그리고 7 컨비네이션 1의 43의 1제곱이 되겠죠. 7 컨비네이션 2에 43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7 컨비네이션 3에 다 적어볼게요. 43의 3제곱. 7 컨비네이션 4에 43의 4제곱. 7 컨비네이션 5에 43의 얼마가 된다? 5제곱. 7 컨비네이션 6에 43의 6제곱. 7 컨비네이션 바로 7에 43의 7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마다는 요일이 똑같으니까 7의 배수가 돼버리면 그것은 요일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7의 배수가 아니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7의 배수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7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습니까? 7 컨비네이션 미는요. 7 곱하기 6를 2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7 곱하기 3이 되어서 이 또한 7 곱하기 3 곱하기 43의 제곱이니까 얘도 7의 배수가 되니까 얘도 나머지가 0이죠.
자, 7이라서 얘도 보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바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니까 얘도 7 곱하기 5 곱하기 43면 3제곱이 되니까 얘 또한 바로 7의 배수예요. 그럼 7 컨비네이션 4는 7 컨비네이션 3과 같으니까 얘도 7의 배수.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와 같으니까 얘도 7의 배수. 7 컨비네이션 6은 7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얘도 바로 7의 배수가 되어서 이 6개는 모두 다 7의 배수가 되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봤자 똑같은 요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는 것은 7 컨비네이션 0이 바로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7 컨비네이션 7이 1이니까 바로 43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오늘부터 43의 7제곱일 때에 되는 날이 목요일이다. 요 자체가 목요일이니까 1을 더 더하면 바로 무슨 요일이 돼야 된다? 금요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다음은 금요일이니까 하루가 더 추가된다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182번입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10제곱을 자, 다음 같은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2가 100을 만족시켜주는 12하의 자연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나머지가 남았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의 10제곱을 무엇으로 b분의 1x 제곱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즉 4차식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이거 정리하면 4차식이니까 그러면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바로 3차 이하가 될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RX, 물론 얘는 바로 몇 차 이하가 돼야 된다. 얘가 4차니까 3차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보면 항이 몇 개죠? 바로 세 개죠. 자, 우리가 항이 두 개일 때 이항 정리를 하고요. 항이 세 개 이상일 때는 다항 정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항 정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항 정리도 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 다항 정리의 개수들은 바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니까 수치 대입 개수 비교 이런 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나머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누어진 이 식을 잘 관찰해 보면요. 얘를 여러분들이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보세요. 통분을 해보면 분모를 AB로 통분을 해버릴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분자가 AX 제곱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구조와 어떻다?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하고 얘도 뭐한다?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QX에다가 나머지 RX가 붙어지니까 우리는 이 식을 얘는 바로 X가 없는 실수니까 AX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몫을 무엇으로 AB의 제곱에 QX로 보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 ax 제곱 플러스 b를 같은 숫자니까 이 자체를 말 속에다 치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x를 적으면 안 되는데 x를 적어버렸네요. 그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얘를 a로 치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좌변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항 정리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변은 a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어떤 식으로 AB 전체의 제곱에 QX에다가 바로 나머지가 RX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A 플러스 1의 10제곱인 바로 이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식을 A 제곱으로 나누었다는 건 그때 나머지를 찾으란 말과 동일하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A 플러스 1의 10제곱을 이항 정리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얘는 1 플러스 x의 10제곱과 똑같잖아요. 그러니 얘를 1 플러스 a의 10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 컨비네이션 0에 자 a의 0제곱 플러스 10 컨비네이션 1의 a 그리고 10 컨비네이션 2의 a제곱 그리고 10 컨비네이션 3의 a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10 컨비네이션 10의 a의 10제곱으로 나타내고 이놈을 a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으면 되니까 a 제곱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a 제곱이 배수고 이 모든 것이 a 제곱의 배수니까 이 모든 것은 a 제곱으로 나누면 모두 다 나머지가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a 플러스 1의 10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나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10 컨비네이션 0은 1이 되고요. 10 컨비네이션 10은 10이 되잖아요. 거기 A, 치환했는 바로 AX 제곱 B를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이 나머지 RX는 10AX 제곱에 플러스 10B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항 정리식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바로 A 제곱이 되는 거죠. A가 아니라 A 제곱이잖아요. 그죠? A 제곱으로 나눈 것은 나머지가 다 0이 되니까 남은 부분이 나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R2를 구하면요. R2는 2를 대입하면 40A 플러스 10B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바로 10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0A 플러스 10B가 100이 되고 맞죠? 자, 10으로 약분해 버리면 바로 4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족해주는 12하의 자연수 AB를 구하면 되니까 얘는 여러분들 부정방정식이지만 개수가 1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되겠죠. 바로 A는 B는 자연수니까 A가 먼저 1이면 얘가 4니까 B는 6이 되면 되고 A가 2면 8이니까 B가 2가 되면 되죠. A가 3이면 10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버리면 음수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B의 순서상은 1과 6 그리고 2와 2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오니까 그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항 자체가 세 개니까 우리가 다항 정리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치환이 된다는 거, 같은 구조가 나오죠.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얘를 통분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쉽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AB 제곱은 몫으로 줘버려도 되니까 왜? 실수니까요. 숫자니까 상관없죠. 따라서 이 식을 바로 ax 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되는데 공통이 있어서 a로 바꾸어 버리면 우리가 아는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바로 이 1 플러스 a의 10제곱을 a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3번입니다.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이 식의 전개식과 자, 이 식의 전개식에서
자, x의 n-1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보면 이 식은 이 항이 몇 개죠? n 플러스 한 개라고 했죠. 이 항 정리니까. 자, 그 n 플러스 한 개의 항에다가 모두 다 4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모든 항의 모습은 똑같다고 했죠. 무엇으로? 일반항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 지수 컨비네이션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래 되죠. 자, 뒤에 거는 뒤로 가고 앞에 거는 n-r이 앞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몇 배를 해준다? 네 배를 해주는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바로 n-1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r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r이 1이 될 때 x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때 개수는 바로 4배의 n 컨비네이션 r이 1이 되고 a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4배의 n 컨비네이션 1은 n이고, 자, a의 1제곱이 a니까 바로 4an이 바로 x의 n-1제곱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곱골로 나와 있네요. 자, 곱골로 나왔을 때 x의 n-1제곱을 계산할 때는 자, 앞에 있는 얘가 1제곱이니까 바로 x 이 항과 뒤에는 어떤 항이 나와야 됩니까? x의 n-2제곱 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로 개수 1과 여기 있는 개수를 곱하면 바로 x의 n-1제곱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상수 마이너스 1과 여기에는 바로 x의 n-1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뭐한 게 합쳐준 게 바로 x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일반항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지수 컨비네이션 바로 R인데 여기는 S로 표현할게요. R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 거는 X, 뒤에 거 A죠. A에다가 S제곱, X에다가는 바로 n-S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x의 n-1제곱의 개수가 우리를 찾아야 되니까 먼저 n-2제곱의 개수를 찾아주면 n-2라면 여기에서는 s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2가 된다는 거. 맞나요? 자, 따라서 s가 2면 어떻게 되죠? 자, 이 x 계수 1과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바로 n 컨비네이션 2가 되고 그리고 a의 얼마가 된다? 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다음은 n-1이 되려면 s가 얼마이면 되겠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s에 1을 대입하면 n 컨비네이션 1이 되고요. 자, x의 n-1제곱이 되면서 a의 몇 제곱이 된다? 1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4an과 같아 버리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할 때, 자,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자, n 컨비네이션 2는 무엇이 됩니까? 2분의가 되겠죠. 자, 2분의 n 컨비네이션은 n에다가 n-1을 곱해주면 되고, 거기에 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자,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에다가 n 컨비네이션 1은 n이니까 바로 an이 되겠네요. 맞죠?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라? 4an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a 하나, a 하나, a 하나 없애줄 수가 있고, 자, n은 2 이상의 자연수죠. 그럼 여기도 n 하나, 여기도 n 하나, 여기도 n 하나를 약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이 있죠? 2분의 n-1이 되고요. 여기는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하나 잘못했죠. 여기에 A가 살아있죠. 그죠? 여기가 A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의 n-1이 바로 무엇이 되고, 이항하면 5가 되고, A의 n-1이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같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무엇입니까? A는 바로 n-1분의 1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A의 최대값을 구하란 말은 n-1분의 10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죠. 자, 그런데 이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n은 2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 값이 가장 작으려면 n의 가장 작은 수 얼마? 2를 대입할 때가 가장 작겠죠. 따라서 2-1이 1이니까 1분의 10은 10이 되어서 바로 a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n이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맞죠? 커지니까 이 A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바로 분모가 가장 작을 텐데 분모가 가장 작기 위해서 n-1이 가장 작은 값이다. 그러기 위해서 n이 가장 작은 2가 되어야 된다. n이 바로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n의 2대가 바로 A의 최대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실수의 최대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